자, CNC 프로그래밍이란 뭐냐 하면 먼저 이 앞에 있는 CNC는 바로 이것의 약자입니다. 즉, 컴퓨터 수치 제어라는 의미예요. 자, 컴퓨터 수치 제어를 하는 이유는 바로 공작 기계를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자, 컴퓨터를 그 공작 기계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어떤 명령을 수치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기계예요. 즉, 공작 기계를 자동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CNC 선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선반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수치로 된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해주기 위한 이 컴퓨터, 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이란 자, 이 기계가 기계에 부착된 컴퓨터가 알아듣고 그다음에 그 명령에 의해서 공구가 교환된다든지 혹은 황색 바이트를 왼쪽으로 3 움직여 주세요라든지 절삭률을 켜주세요, 꺼주세요, 주축을 2000rpm으로 정회전시켜 주세요 라는 등의 동작을 하기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주고 얘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명령들을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 어떤 가공품이 나오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길어요. 길고 넣어줘야 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간단히 써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쓴 N1, N2, N3, N4까지를 전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전체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어떤 명령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전체가 프로그램이고요. 그 중에 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을 하나의 블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N1이 있는 줄을 블록, 요거를 한 블록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렇게 요것도 한 블록이고요. 여기도 한 블록이에요. 하나의 명령을 위한 한 줄, 한 절, 명령절이라고 해요.
즉, 이 전체 프로그램은 4개의 블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의 블록, 하나의 명령을 위한 이 한 줄의 블록은 또 하나의 단어, 워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영문자, 대문자 하나랑 숫자로 이루어진 이것을 바로 워드라고 해요. 워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의 단어. 자, 첫 번째 한 줄의 블록. 한 명령을 위한 한 블록은 하나, 둘, 셋,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블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 블록은 4개의 워드, 네 번째 블록은 6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워드라는 것은 대문자 하나와 수치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 이 단어는 0대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 0대문자를 주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데이터, 수치라고 합니다. 어드레스, 데이터. 즉, 전체 프로그램은 몇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블록은 여러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워드라는 것은 주소와 수치, 어드레스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블록, 그리고 워드, 그리고 주소와 수치들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얘는 CLC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주소와 수치로 이루어져 있죠. 자, 주소는 알파벳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데이터, 얘가 수치죠, 숫자.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의 합으로 워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G01 이런 식으로. 이게 주소에 해당되고요. 이게 수치죠. 두 번째로 이 워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명령 의미를 갖는 명령절이 바로 블록입니다. 얘를 지령절이라 그래요. 자,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로는 어떤 의미를 내고 이것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블록이 완성되어야만 이제 하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개의 코드를 짜다 보면 좌표 값 딱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블록을 이제 이루어서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블록은 한 개의 지령 단위. 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블록이 언제까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아까 전에 쌤이 적었던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자, 하나의 블록 끝에 꼭 쌤이 요거를 붙였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이게 바로 블록의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N1, G28, 0, 0 하고 마지막에 요 표시를 했죠. 자,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한 지령절이 끝났다. 블록 하나가 완성이다. 여기까지다. 라는 뜻인 EOB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실제로 기계에도 EOB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End of Block. 즉, 블록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블록과 다음 블록의 구분은 이 End of Block 이걸로 구분을 지어요. 여기 하나 적을게요. 세 번째로 이것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지령절이 모여서 이게 블록이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어떤 주소와 수치가 모인 것, 이것을 우리가 단어라고 해요. 워드. 사실 단어보다는 워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단어들이 모여서 블록을 이루고요. 하나의 지령절을 이룹니다. 이 블록들이 모여서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블록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며 단어는 주소와 수치로 하나의 의미를 띠게 돼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시로 적었던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시면 자, 여기 한 블록 한 블록이 여러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워드도 주소 더하기 수치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제외하고는 이 앞에 알파벳을 보시면 여러 개의 알파벳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수치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긴 하는데 수치보다 이제 이 주소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 다음에 같은 숫자가 와도 다른 의미를 지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N, G, U, W 그리고 S도 있고요. 그리고 X, Z 그리고 T, M 기본적인 나올 것들을 선생님이 다 적어왔어요. 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드에서
앞쪽에 있는 영문자, 그것을 주소라고 한다고 했죠. 그 영문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든 제일 위에는 무조건 이 프로그램의 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즉, 우리 반에서 뭐 정밀기계과 1학년 1반 저는 30번 정민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의 이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를 제일 앞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바로 영문자 5에다가 뒤에 숫자 4개를 붙이는 건데요. 라고 쓰고요. 자, 얘의 의미는 프로그램 번호예요. 프로그램 번호를 나타낼 때 이제 그 워드의 주소로 쓴다. 쓰는 방식은 이제 대문자 5에다가 숫자 4개로 씁니다. 여기는 0000부터 9999까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 1, 2, 3, 4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 무조건 프로그램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자, 아까 썼던 프로그램 구성인데요. 이 구성에서 하나의 블록 제일 앞에 1, 2, 3, 4번이라고 꼭 이 블록에 번호처럼 매겨져 있는 게 있죠. 요때 이 한 블록의 번호를 의미를 하는 요 n이 바로 전개 번호의 주소입니다. 주소로 n을 쓰고요. 이것은 명령절의 전개 번호를 뜻해요. 얘는 명령절마다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생략해도 되기는 한데 나중에 여러 번이 반복되게 하는 어떤 사이클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전개 번호로 어떤 특정 명령절을 탐색하고자 할 때 혹은 어느 부분을 실수를 했을 때 사이에 무언가를 더 넣고자 할 때 등에 조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가장 많이 썼던 게 바로 이 G입니다. G는 준비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제 공구가 주로 이제 이동하는 형태를 의미를 하는데 직선으로 절삭을 한다든지 테이퍼 가공을 한다든지 원호 가공을 한다든지 할 때 공구가 다 움직여서 이제 절삭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한 공구의 이동 형태에 대한 것을 모두 이 준비 기능에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 붙이는 주소가 바로 준비 기능 G입니다. 얘는 어떤 이동 형태를 뜻해요. 이것은 G00부터 G99까지 있고요. 대부분의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외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를 이동할 때 이 준비 기능이라는 걸 써서 공구를 직선으로 이동하든 원호로 이동을 하든 이동을 할 때 어디까지 이동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좌표예요. 좌표는 우리 X, Y, Z를 사용하죠. 물론 선반에서는 X축, Z축밖에 없기 때문에 Y를 쓸 일은 없는데 밀링에서 머신 센터에서는 X, Y, Z를 모두 사용하겠죠. 그래서 다 적을게요. 자, X, Y, Z. 자, 얘가 좌표어입니다. 좌표어의 주소.
어떤 축의 이동 위치를 지정해 줄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좌표를 위치를 지정을 해줄 때 이제 x, y, z를 통해서 어떤 위치를 정해줄 수도 있는데 얘는 절대 지령 방식이에요. 0,0 어느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를 절대 방식으로 지정해 줄 때 x, y, z를 사용하고요. 상대 좌표, 즉 증분 지령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각 축의 이동 위치를 지정할 때는 x, y, z가 아니라 u, v, w를 사용을 해요. 얘도 똑같이 좌표어입니다. 근데 얘는 절대 방식이고요. 얘가 증분 방식이에요. 얘 절대 좌표, 상대 좌표란 뜻이죠. 상대. 둘 다 좌표어예요. 쓸 때 절대 방식으로만 써도 되고 증분 방식으로만 써도 되고 얘와 얘를 혼합해서 한 블록 안에 혼합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번호 적고 명령사 전개 번호 적고 준비 기능을 통해서 공구를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고 그러면 절삭을 할 때 이제 이송할 때 이송하는 속도를 우리가 또 지정을 해줘야 되죠. 절삭할 때 좀 빠르게 공구를 이송시킬 건가 좀 천천히 이송시킬 건가에 관련된 거네요. 그것을 이송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송을 fee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앞 글자인 F를 씁니다. 얘는 이송 기능이에요. 자, 이송은 크게 분당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분당 이송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당 이송으로도 우리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분당 이송이면 1분에 몇 밀리미터 이동시킬 건가 하는 이송 속도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회전당 이송은 1회전당 몇 밀리미터 움직였느냐. 얘는 시간당 얼마나 움직이느냐고 얘는 회전당 얼마나 움직이느냐예요. 자, 이거 두 개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 이송은 1분당 얼만큼 움직이느냐에만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1회전 할 때 몇 밀리미터냐. 그래서 이거는 지름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구를 이런 위치로 이동시켜서 이 이송 속도로 절삭을 하는데 그때 주축은 몇 RPM으로 회전을 시킬 것인가 주축 속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주축을 우리가 스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S로 씁니다. 스핀들의 앞자. 얘를 주축 기능이라고 해요. 얘도 두 가지로 주축의 회전을 조절을 합니다. 먼저 주축의 속도. 속도는 V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거 우리 써봤죠. 그때 그 속도예요. 얘는 1분당 몇 미터를 움직이느냐. 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얘는 n이죠. 그래서 RPM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분당 얼마나 회전하느냐, 분당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느냐. 자, 이거 두 개에도 큰 차이가 있죠. 자, 주축 속도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되면 공작물의 지름이 매우 작아졌을 때는 회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축 속도로 써줄 때는 이제 최고 회전수를 좀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얘는 1분에 몇 바퀴 회전하느냐 회전수로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절차들로 쭉쭉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그러면 절삭을 할 건가를 또 정해줘야겠죠. 외경 바깥지름 단면 가공할 때는 뭐 황석 바이트를 써줘야 될 거고, 뭐 홈 가공을 할 때는 홈 바이트를 쓸 거고, 뭐 이렇게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공구도 우리가 범용 선반을 할 때는 직접 뺐다가 꼈다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자동 공구 교환 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명령만 해주면 자동으로 공구가 교환이 됩니다. 그 공구 기능을 쓰는 것은 툴의 앞자인 T를 사용을 합니다. 얘를 공구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공구의 번호를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 기계에 01번째 부분에 황석 바이트를 꽂아놓고 02번째에는 홈 바이트를 꽂아놓고 03에는 나사를 이제 장착을 해놨다. 그러면 T01이라고 하면 황석 바이트가 딱 오고, T02라고 하면 홈 바이트가 오고, T03이라고 하면 나사 바이트가 오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정확히는 얘를 쓰는 방법은 대문자 T에다가 숫자 4개를 사용을 해요. 앞에 있는 숫자 2개는 지금 말한 것처럼 공구 번호를 의미를 하고요. 뒤에 숫자 2개는 정확히는 공구 보정 번호입니다. 자, 공구 보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용하는 공구들의 길이가 다 다른데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를 잡을 때 어느 한 지점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 공구의 길이 같은 것을 고려를 하지 못하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공구 기능 T에다가 숫자 4개, 앞 숫자 2개는 공구 번호를 의미하고 뒤에 숫자 2개는 공구 보정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계를 온, 오프, 켜고 끄는 것과 관련된 공구 기능을 제외한, 공구를 움직이거나 뭐 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기계의 켜고 끄는 부분을 제어하는 보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M이라고 쓰고요. 얘는 보조 기능이에요. 의미는 기계의 온, 오프, 제어. 가장 쉬운 예가 M08이 절삭류를 켜주세요. 절삭류 온. 그리고 M09가 절삭류 꺼주세요 하는 절삭류 오프. 이렇게 켜고 끄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엄청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또 기계의 어떤 품질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휴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P를 쓰기도 하고요. U를 쓰기도 하고 X를 쓰기도 해요. 얘는 휴지 기능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합니다. 얘는 휴지,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 얼마나 잠깐 쉴 거냐를 얘와 같이 더하기 숫자로 써주면 몇 초, 뭐 0.1초 잠깐 쉬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사용하냐면 뭐 예를 들어 드릴 작업을 한다 할 때 드릴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자, 드릴이 회전을 하고 얘를 아래로 내려서 구멍을 뚫고 올리는데, 구멍을 뚫을 때 이 드릴을 내렸다가 바로 올려버리면 끝부분이 제대로 구멍 가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내렸다가 잠깐 멈췄다가 0.1초 멈췄다가 올리면 끝부분까지 드릴 가공이 잘 됩니다. 이럴 때 잠깐 쉴 때 사용하는 게 휴지 기능이에요. 그때 P, U, X 등을 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블록들은 여러 개의 워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워드는 주소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소에는 프로그램 번호, 전개 번호, 준비 기능, 좌표어, 이송 기능, 주축 기능, 공구 기능, 보조 기능, 휴지 기능 등이 있다. 라는 것 한번 보았습니다.